세미나 마지막 발표자에게는 역할과 책임만 있는 것 같습니다. 역할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 세미나 시간을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10시부터 이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휴식 시간을 절대로 뺏지 않아야 되는, 그래서 시간을 보니 20분. 책임은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일자리 지형의 변화라는 어떤 범위는 있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다뤄주고 계셨던데, 마지막까지 오늘 세미나에 참 잘 왔어 라고 하는 활용 정점을 찍어야 되는 무거운 책임까지도 저한테 있는 것 같아서 아자. 사실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발표 요청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발표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고, 그리고 앞서 발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경청하는 듯 제가 앉아 있었지만, 사실은 제 머릿속에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냐면,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세미나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 오셨을까를 제가 알지 못한다는. 물론 저도 이름으로 하다가 지금 무대에 나와서 저희 실체를 보시겠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것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이제 잘 왔다고 생각하실까. 내가 너무 정보가 없구나. 주최 측의 저기는 아니고, 그러면서 또 감성 컴퓨팅이 나오면 내가 발표를 듣는 적 가끔 끄떡끄떡 거리기도 했지만, 감성 컴퓨팅이 나오면 내가 딴 생각을 했다는 게 이제 나오겠죠. 그런 건 안 나왔으면 좋겠고, 엉뚱한 상상을 했는데 어떤 상상을 했냐면, 한 2년쯤 지나면 적어도 세미나에 사전 신청을 하실 때 기본적인 내 개인정보 말고 내가 세미나에 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다뤄졌으면 좋겠고, 이런 질문에 누군가가 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그 정보를 발표하는 사람이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의 컴퓨팅 기술로는 그게 그렇게 크게 불가능한 사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5년쯤 후에는 뭐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하니 여기 계신 분들이 굳이 입력을 안 해도 기본적인 데이터가 성별 구분, 나이 구분, 직무 구분, 이런 것들이 되고, 혹은 이런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어느 세미나에 가서 어떤 분이 어떤 질문을 주로 많이 하셨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한테 오면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일방식의 지식 전달이 아닌 상호작용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혹시 여기에 그런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분 계시면 꼭 개발을 해주셨음. 사실은 지지난주에 제가 아까 소프트웨어 교육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국가 정책적으로 소프트웨어 파워 코리아 2025 그 초등부터 이제 대학 고등까지 소프트웨어 교육 능력, 소위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고 하는 고차원적 사고력을 이제 어떻게 하면 할까라는 과제를 발굴하는 세미나에 있었는데, 제가 그 특정 앱 개발자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심플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양쪽에 설치가 돼서 발표를 하는 과정에 궁금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띄워주는 이런 것들을 보니, 3년쯤 후에 저를 다시 초대해 주시고 그런 지능적 앱을 저한테 주시면 훨씬 더 인터랙션한, 시간이 없다면서 한 장도 안 넘어가면서 별소리 다 하죠. 고등교육에 대한 부분을 좁게는 대학 교육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뭐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이제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6개, 7개의 직업을 가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대학 교육 학제 제도라는 측면에서의 대학 교육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제 직업을, 이직을 원하거나 고려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이런 소위 말하는 고등을 넘어서는, 사실은 고등학교까지를 저는 포함하고 싶은데 좀 범위를 넓혀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아침부터 들은 얘기, 그리고 요즘 언론을 뉴스를 보면 나오는 얘기가 4차 산업혁명이죠. 혹자는 기재부의 4차 산업혁명을 얘기 안 하면 이제 예산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작년에 미국에서 뉴욕타임즈에서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한 보도가 7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무슨 냄비처럼 이 난리야 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아니요. 뭔가 문제가 개선이 되려면 그 위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고, 위기가
위기감이 조성이 돼야 문제점이 진단이 되고 문제점이 진단이 돼야 개선이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앞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야 된다. 다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에 그게 뭔데? 라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이지 말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실천적인 전략들을 좀 마련해야 될 시점은 맞다라는 측면으로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예견을 하고 개념을 정립하고 가더라도 어차피 미래는 불확실성이고 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트렌드 분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트렌드 분석에 대한 부분을 많은 정보를 드리면서 그 안에서 함께 시사점을 좀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설명 안 하려고요. AI와 ICBM을 동인으로 하는 초연결 초지능적인 사회. 이제 쥐내려 이제 그만해. 주류 인플루엔자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우리 사회를 변하게 할 거다. 이 시점에서 웃으셔야 돼요. 아줌마 개그예요. 아직도 웃지 않으시는 분은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할까? 사회 변화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면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핵심 키워드만 정리하면 결국은 인간과 기계의 공존이고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고 인간과 인간 간의 초연결에 대한 부분이죠. 그것이 이제 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줄 건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인간과 기계에 우리가 인간한테 지배당할 수는 없는 거죠. 기계가 부장이고 내가 사원으로 부장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할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교육적 방향과 그거 전략이 무엇일까? 라는 측면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 현실과 가상은 분명히 관련된 산업을 지금까지 없었던 산업을 발달시킬 것이니 진로직업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시사점을 줄 것이고 인간과 인간에 대한 부분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고 했을 때 강의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고 했을 때 이렇게 면대면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꼭 그래야지 교육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라는 측면의 어떤 네트워킹으로 인한 우리 학습자 측면에서의 경험과 기회 확대에 우리한테 시사점을 준다고 설명을 하고 가고 이것도 스킵할 거예요. 고등교육까지를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많은 저희 같은 제가 소개도 안 드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교육부 산하 이런 ICT 기술과 교육을 융합해서 교육의 효과와 효율성을 좀 높여라 라고 미션을 받은 정부 출연기관인데 에듀넷, 나이스, 리스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국가가 하지 말아야지 이제 앞으로. 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연구기관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미래교육을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수요적 측면에서는 지금과 같은 전통적 학교 체제가 여기서 질문이 있으시죠? 학교가 그럼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아까 무슨 직업이 어떤 직업이 없어질 거예요? 60%가 없어질 거예요? 65%가 없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통적 학교 체제라고 하는 그 전통적 아까 얘기했던 고정적으로 전통적으로 같이 모여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수업 시수 그래야지 수업 출석 시수를 주는 지식 전달 위주의 전통적 학교 체제가 없어지는 거지 학교의 어떤 역할이 그런 지식 전달이 아닌 공동체적 경험 사회에 나가기 전에 좀 안전하고 그리고 실패해도 좋을 만한 어떤 이런 것들을 독려해주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경험으로서의 학교 역할이 변하게 된다면 학교는 유지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학교 체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학교 졸업장을 위해서 6334 대학원 취직 못해서 박사까지 하는 이런 형태 때문에 내가 돈을 쳐드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양한 자격증이 나타나고 그리고 대안적 형태의 어떤 코스웨어 프로그램이 많아질 것이라는 게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 같은 관점으로 졸업장보다는 학력 인증을 보는 학생 수가 증가되고 고등학교와 특히 2년제 대학 이런 미래교육에 대한 예측에
그럼 어디가 더 많이 변화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 것이냐, 영향력을 보면 사실은 고등부터 초등까지 내려오게 될 거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예측이에요. 고등교육이 먼저 대변혁이 일어나고 그 고등교육의 학제라는 측면에서 고등학교까지가 아마 이런 결합과 융합과 통합에 대한 부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방식으로는 공유와 그리고 체험과 프로젝트,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체적 경험을 학교에서만이 해줄 수 있다는 관점의 학습 방식이 굉장히 변할 것이고, 자료는 수요자의 선택에 의해서 코스가 다양하게 전환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결국은 너무나도 많이 보셨던 WEF의 역량에 대한 건데, 이걸 설명하려고 제가 이 화면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인플로이가 정말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의 관점에서 역량을 바라봐야 된다는 측면인 거죠. 그것이 초등학교 과정이든 중학교 과정이든 고등학교 과정이든. 그랬을 때 여기를 보시면 우리 직업 구인란에 보면 우리는 경력 몇 년 이상의 프로그래머를 원해. 근데 기업은 경력 몇 년 이상의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네가 머리를 창의적으로 잘해서 지금과 같은 프로그래밍 그 결과물이 아니라 더 독보적이고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그래밍을 만들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역량이 여전히 저거 뭐 언제는 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연계시켜서 어떤 인재인가, 특히 2020년에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 6번에 위치될 정도면 결국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기에 종속되지 않는 가치를 하기 위한 어떤 역량이 이제 이렇게 새로 최우선,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감성지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어떤 thinking이라는 측면, working이라는 측면, 그리고 어떤 working에 필요한 툴이라는 측면, 그리고 삶을 살아간다는 측면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역량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 미래교육에 대한 예측이 이러하고 역량이 있어야 돼? 근데 항상 어떤 역량은 곧 교육의 비전인데, 국가의 비전이 될 텐데, 항상 지금 현실과의 에즈이즈, 이런 갭을 정확하게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냥 심각하다. 그리고 미스매치다. 제가 5초 드릴 거예요. 그냥 보시면 돼요.